오늘은 제가 16kg 원암 스윙을 할 때부터 48kg 캐틀벨 스윙을 할 때까지 터득한 3가지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윙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에서도 포함되는 내용이니 근력이 좋아지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총 3가지 챕터로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 동작을 반복 숙달해서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한 자세인데요. 이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많이들 놓치고 있는 실수 중 한 가지인데요. 올바른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만 계속해서 욕심을 내다 보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운동을 접하는 초보자 시기 때는 하루빨리 중급자, 상급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다치고 올바르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안정적인 기반이 다져지지 않는다면 이런 폭발적인 스윙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한 가지 방법은 본인 스스로 운동 영상을 촬영해 보는 것인데요. 휴식 시간에 운동 자세를 확인하면서 내 자세가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을 봤을 때 다리가 다 안 펴져 있네? 그럼 다음 세트 때는 다리를 다 펴봐야겠다. 혹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해야 되는데 시선이 한 곳에 고정이 안 돼 있다면 다음 세트 때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운동을 해보자. 뭐 이렇게 큐를 내릴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게 맞는 자세인지 틀린 자세인지 이게 헷갈린다면 근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 인체는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패턴을 계속해서 학습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신경회로가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자세를 나중에 수정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뭐 이 자세가 좋은 자세인지 나쁜 자세인지 상관없이 우리 뇌는 반복적인 학습을 했을 때 그렇게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무게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출력을 올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요. 내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를 스피드 있게 못한다면 파워는 없는 건데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스피드가 빠르더라도 힘이 없다면은 이것 또한 파워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점은 캐틀벨 스윙에서 무게만 계속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속도를 결합해서 출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2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힘이 있어야 이걸 파워로 전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단한 스트렝스의 토대가 있어야 이를 파워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근력 운동인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이러한 운동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원RM의 80% 이상, 즉 1개에서 6개 반복 가능한 무게, 세트 수로는 3에서 6세트, 일주일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해주는 게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해결책 2번째로는 스윙으로 파워를 전환하라는 건데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이 최대 스트렝스를 길렀다면 이제 이를 파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캐틀벨 무게를 선택할 때도 자신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으면서도 일정한 파워를 낼 수 있는 캐틀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파워 훈련할 때는 이 원RM의 30%에서 60% 정도를 많이 추천하는데요. 하지만 캐틀벨 스윙에서는 이 원RM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운동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무게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핵심은 무게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파워랑 기술 향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세요. 스윙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호흡인데요. 파워 리프팅에서는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릴 때 발사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반대로 캐틀벨 스윙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파워 호흡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캐틀벨이 하강하는 타이밍에는 호흡을 빠르게 들이마시고 다시 힘을 주는 타이밍에 맞춰서 호흡을 강하게 뱉는 것을 파워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폭발적인 동작을 만들 때 호흡을 통해서 최대 텐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순간적으로 몸의 텐션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으로 복부를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 호흡을 강하게 하고 뱉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복부 전체가 이렇게 팡팡 복부의 공기가 튕겨나가는 게 느껴질 건데요. 이 호흡 방법을 캐틀벨 스윙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볼게요. 후면 근육이 최대로 늘어난 지점, 즉 스윙을 하는 타이밍에 츳 하고 파워 호흡을 뱉어주는 겁니다. 파워 호흡을 하면 복부 중심에서 만들어진 텐션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견고하고 안정성이 있는 스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가 위쪽으로 찌르듯이 강력하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호흡을 강하게 뱉게 되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찌르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호흡이 꺼지게 뱉게 되면은 오히려 파워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방금 알려드린 이 파워 호흡을 캐틀벨 스윙에 적용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파워 높은 스윙이 만들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워 훈련에서는 반복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웨이트 운동을 할 때는 실패 지점까지 밀어붙이는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방식은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파워 훈련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반복수가 많아지면은 근육에 쌓이는 피로는 높아지게 되고요. 그럼 점차적으로 운동 속도는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출력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것이죠. 이렇게 되면 파워 트레이닝의 핵심인 출력 자체가 감소하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위 그래프는 운동 중에 사용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 시스템이 동원됩니다. 처음에는 CP 시스템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충당하게 되고요. 하지만 10초 이내로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CP 시스템이 다 소진되면 뒤이어서 당분해 시스템이 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고 하는 부산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피로 물질들이 근육에 쌓이게 되면은 근육의 수축 속도는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출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산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장시간 운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워 훈련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반 5초 동안은 최대 파워가 유지되고 몸의 산소도 또한 적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당분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체내 피로 물질이 축적되면서 몸의 산송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10초에서 20초가 되는 동안에 우리 몸의 산송도는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근육의 피로는 급격하게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최대 20초까지 축적된 피로 물질들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이 30초가 넘어가면 피로 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지속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캐틀벨 스윙은 가급적 20초 이내로 끊는 게 좋고요. 캐틀벨 스윙을 10회 반복하면 대략적으로 20초가 흐르고요. 캐틀벨 스윙을 5회 반복하면 대략적으로 10초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캐틀벨 스윙을 10회 이하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죠. 또한 캐틀벨 스윙 이 한 번을 하더라도 완벽한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복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정확한 자세를 지키기도 어려워지죠. 근데 만약 평상시에 이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많이 해왔다면은 이 방식이 별로 힘들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절대로 쉬는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쉬는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내 몸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출력을 100%를 못 내게 되고 오히려 감소된 상태로 운동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 훈련할 때 중요한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남겨놓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휴대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저희 휴대폰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켜버리면은 다시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게 되는데, 반만 사용하고 충전하면은 더 빠르게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비슷한데요. 운동을 하고 나서 체내에 적정 에너지를 남겨놔야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다시 다음 세트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 잘 이해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기본 자세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보자는 부상 없이 운동을 배우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의 운동 영상을 촬영하고 어떤 자세를 수정해야 될지 스스로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큐를 써보라고 이야기했고요. 만약 스스로 올바른 자세인지 헷갈린다면 근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무게가 아닌 출력을 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파워는 힘과 속도가 결합된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근력, 즉 스트렝스 토대를 마련하고, 그리고 캐틀벨 스윙을 하면서 파워로 전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호흡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파워 호흡은 이 순간적으로 몸의 텐션을 끌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캐틀벨 스윙에서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복수를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복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근육에는 피로 물질들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캐틀벨 스윙은 20초 이내, 즉 횟수로 했을 때는 10회 이내로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트가 끝나고 나서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세트를 진행해주세요. 오늘 고중량 캐틀벨 스윙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코치였습니다.